생소한 경제 공부의 기초 다지기에서는 낯선 용어와 내용이 많습니다. 주식은 많이 들어보기라도 했지만 채권은 참 낯설지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몇 배가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더구나 채권은 금리가 중심이 되는데 금리를 알려면 채권의 기초라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채권 관련 영상의 업데이트와 복습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억을 친구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하나 받습니다. 그 문서에는 빌려준 돈 1억 갚아야 할 기간 그리고 이자율 이 세 가지가 꼭 쓰여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적힌 문서를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할 때는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이 차용증은 돈을 필요로 해서 빌리는 쪽에서 원금과 이자 기간을 명시한 약속 문서입니다. 자, 이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정부, 회사, 공공기관 같은 신뢰할 만한 단체가 위에서처럼 1억을 빌려주면 10년이 지난 후에 연리 3%를 적용해 주겠소 라는 의미의 문서를, 즉 차용증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내밉니다. 그 문서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증과 채권은 같은 성격의 문서입니다. 바로 이 채권을 만들어 발행한 쪽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가 이 채권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주고 이 채권을 사는 것과 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처, 발행자와 채권을 사는 채권 매수자, 채권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과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싶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와 상환기간이 적힌 문서를 만든다. 즉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발행처는 어디? 정부, 공공기관, 주식회사, 특수법인 등의 단체입니다. 다음은 돈을 빌려준다 입니다. 대신 원금 이자율, 기간이 적힌 문서를 받습니다. 즉 채권을 받습니다. 돈을 주고 채권을 받았으면 채권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채권을 산 사람은 택채권 투자자입니다. 또는 채권 매수자라고 합니다. 채권을 판 사람은 채권 발행자입니다. 팔았으니 채권 매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빗방울이 잦으면 바위에 구멍을 만듭니다. 반복의 무서움입니다. 하면 됩니다. 다음은 채권의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투자 수익은 이자 수익과 채권 매매 수익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채권의 금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 시에 정해져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표면금리, 다른 말로 쿠폰금리라고도 합니다. 채권의 액면가, 즉 원금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률을 뜻하는 금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금리로서 경제 상황과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합니다. 이 외에도 물가 연동제 금리, 비과세 채권금리 등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매매수익, 다른 말로 자본수익이라고 합니다. 채권 매매수익은 채권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채권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때에 발생하는 시세 차익입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므로 금리 하락 시에 중도 매매를 통해 매매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의 변동 요인의 중심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돈으로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의 물건을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0원으로 호떡을 2개 샀던 것이 물가가 올라서 같은 말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2,000원으로 호떡을 한 개밖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양의 호떡 2개를 사려면 돈이 4,000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가가 상승했죠. 모두 같은 말입니다. 물가가 상승했느니 화폐 가치가 하락했느니 그래서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했느니 이런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시장금리 즉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됩니다. 실질금리의 하락은 경제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게 되어 신규 채권의 발행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기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의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 금리의 상승과 하락, 장기채권, 단기채권, 장기국채, 단기국채 이런 것들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 금리의 상승이니 하락이니 이러한 얘기들은 모두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관한 말들입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차익과 손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금리의 변동폭과 채권의 만기에 따른 수익률이 채권 가격에 결정적입니다. 다시 예전의 채권 관련 영상에서 들었던 예를 조금 더 보태가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1개월 전에 액면가 즉 원금 1억짜리 연이율 5% 적용해 10년 만기 채권을 구매했습니다. 철수는 1년에 1억에 대한 이자 500만원에 10년분 5천만원을 원금 1억원과 함께 10년 후에는 1억 5천만원을 확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시장금리가 2%로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영철이가 1억으로 지금 채권을 구매하면 연리 2% 적용으로 연간 이자가 200만원, 10년 합계 2천만원으로 원금 1억원을 합해서 10년 후에는 1억 2천만원을 얻게 됩니다. 금리가 5%에서 갑자기 2%로 하락한 지금의 계산으로 3천만원의 수익 창출 기회를 놓친 것이 몹시 아깝습니다. 1개월 전에 철수가 산 5% 금리 1억원 원금 10년 만기의 1억 5천만원 수익 확정 채권이 욕심이 납니다. 영철이는 철수의 기존 채권 1억 5천만원 채권을 사고 한편 철수는 신규 채권 1억 2천만원 수익 채권을 사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액 3천만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철수가 바보 아니기에 무턱대고 깎아줄 즉 할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영철이의 이 억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금리가 내리기 전 1개월 전에 구매하였으므로 1개월이 지나서 만기가 9년 11개월이 남았습니다. 1개월분 이자는 삭감해 줘야 합니다. 10년 이자 총합 5천만원 중에서 1개월분 이자는 41만 6,666원입니다. 여기에 보태서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철수는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과 계산을 한번 또 해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물가가 안 올라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할 수도 있는 행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친구 영철이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1개월 이자 수익을 차감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약 10년간의 평균 예상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안해서 그만큼 할인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평균 예상 물가 상승률을 1%로 한다면 10년 이자 총합 5천만원에서 지난 1개월분 이자 41만 6,666원을 제외한 4,583만 3,334원에 대한 물가 상승률 1%가 45만 8,334원으로서 이 두 가지를 합해 87만 5천원을 기존 채권 소유자인 철수가 더 안아야 하니까, 즉 다시 말해서 깎아줘야 하니까 신규 채권 이자 총합 2천만원과 기존 채권 이자 총합 5천만원 차액 3천만원에서 1개월분 이자와 예상 평균 물가 상승률 1% 합계 87만 5천원을 삭감한 2,910
12만 5천 원이 공식적으로 영철이로부터 철수에게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철수가 합리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만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이자율이 채권 가격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영철이에게 액면가 1억짜리 만기 9년 11개월 5%의 금리 채권을 예상 물가 상승률 1% 삭감해서 1억에 2,912만 5천 원에 팔게 되었고, 철수는 채권 가격에 2,912만 5천 원이 플러스가 되어 수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5% 금리가 2%로 하락하면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으로 잔존 만기 이자 수익과 예상 평균 물가 상승률이 할인의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도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장금리가 2%였는데 오늘 갑자기 5%로 상승했다고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철이가 철수에게 기존의 채권 1억 2천만 원짜리를 팔고, 물론 영철이의 기존 채권의 원금은 1억이고 연이율 2% 만기는 10년입니다. 하여튼 영철이가 철수에게 기존의 채권 1억 2천만 원짜리를 팔고 원금 1억에 금리 연이율 5% 신규 채권 만기 10년짜리로서 1억 5천만 원 보장 채권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10년 후 1억 5천만 원이 보장된 채권을 포기하고 영철이 이전 채권 1억 2천만 원짜리를 사주는 데는 철수가 지금 신규 채권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 3천만 원을 당연히 영철이가 철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만기가 줄었으면 남은 만기를 계산하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면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잡하니 그냥 만기는 풀로 10년이고 예상 평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철수가 1억으로 5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합쳐서 1억 5천을 포기하고 영철이의 1억 2천만 원 채권을 구매하면 10년 후에는 그대로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3천만 원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영철이의 원금 1억에서 3천만 원을 할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수는 영철이의 1억짜리 채권을 7천만 원에 구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을 사면서 이자 수익의 차액만큼의 가격의 하락으로 결과적으로 신규 채권 구매와 동일한 수익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시장금리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억지로라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했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했겠구나. 왜? 채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으니까. 왜 수요가 늘었지? 앞으로 채권을 사는 것이 이익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왜 또 이익이 되지? 시장금리가 내릴 테니까. 왜 내리지?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 실업률이 상승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등등의 지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고 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했겠구나. 왜 하락해? 채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왜 감소했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었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겠구나. 채권금리 상승은 또 주식시장에서 채권 쪽으로 돈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등등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에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복습으로 조금 한두 가지를 더 보태어서 업데이트 겸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공부가 여러분의 투자에 훌륭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금방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나중에 또 반복되면서 그것이 새롭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과거에 몰랐던 것이 새롭게 또 이해가 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또 실력적 향상과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반복 정말 중요합니다. 자, 멋진 부자,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